플러스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프린트 옵션을 해놓으면 프린트 딱 돼가지고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3D 프린터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저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커진 건데 실제로 영화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2 제작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그 소품들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언맨 2 같은 건 특히나 이 소품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피팅이 딱 잘 돼야 돼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그 특히 아이언맨 2 여기 이게 집어넣은 손이라든지 이런 그게 사이즈가 많이 달라서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은 촬영 당일날 4시간 전에 와가지고 3차원 스캐닝을 한 다음에 바로 3D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맞춰서 색칠까지 해가지고 찍었다 그러죠. 그런 굉장히 비싼 프린터인데 하여튼 그런 거를 활용으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좀 있었던 거예요. 주로 이제 자동차 아니면 이제 건축 같은데 이 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RP라고 부르는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이런 기계를 통해 가지고 찍어냈거든요. 근데 그런 기계가 몇억 원씩 했어요. 몇억 원, 몇천만 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맡겨도 몇십만 원 정도는 줘야지 그 모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몇십만 원 주고 그거 모컵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모컵 찍어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가격이. 스캐너가 원래 처음에 상용화돼서 나올 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1억 원씩 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만 원? 7만 원? 지금 2천만 원 한다 그랬잖아요. 저 디자인해서 이 그 3D 프린트 하는 게 좀 있으면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 750달러짜리예요. 100만 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설계도 같은 것까지 전부 개방해놨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굉장히 많은 가격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제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사용자들이 프로슈밍 할 수 있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한 수준 이상으로 점점 넘어서 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햄버거에도 그런 어떤 것도 나왔어요. 이 회사는 이제 포푸드닷컴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시작하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딴 데서 다른 나라에 무슨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햄버거 요식업 업체로는 최초로 벤처 투자 받은 회사예요. 벤처로 해가지고 예, 어떤 기능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얘네가 햄버거 이래 봐도요 종류가 1억 5천만 가지가 나온대요. 저도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오지? 그랬는데 빵이 한 30개 돼요. 빵이. 그리고 치즈가 한 30개 돼요. 그리고 상추나 이런 그 푸성기가 또 한 30종류가 돼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고기 뭐 돼지고기 가른 거 뭐 연어 뭐 이래가지고 뭐 그것도 뭐 몇십 개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그렇게 나온대요. 다 곱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메뉴 구성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30개 중에 하나씩 해가지고 골라서 조합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내 메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10불, 이렇게 10,000원짜리 햄버거가 딱 주문이 되거든요. 그럼 그 주문을 하면 1시간 뒤에 가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쵸? 예. 근데 이 회사가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만든 메뉴를 내 메뉴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정지훈 버거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햄버거를 내가 살 수도 있지만 딴 사람이 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50센트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단 첫 번째로 저 회사를 위해 일을 했어요. 왜? 메뉴 개발했잖아요. 두 번째, 영업하실 거잖아요. 야, 저기 이왕이면 내가 만든 버거 먹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저 회사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프로슈밍이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IT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현실과 가상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에요.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어떤 각종 감각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이 결국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카메라에 이제 우리 드래곤볼이란 만화 아세요? 거기 보면은 초창기에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요, 적을 바라보면 이 적이 힘이 몇이고 제가 지금 지구력이 얼마나 먹고 막 보여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가상기의 정보를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에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매치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이제 재미로 하는 것 말고 실제 어떤 우리 상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 회사인데 이 주가라라는 회사인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딱 보니까 아시겠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옷을 사시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입어보지 못한다. 내가 이게 어울리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웹캠에 이렇게 달고서요. 그 가가지고 모델을 고르고서 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저 여자가 지금 저 여자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왼쪽 이렇게 누르면 옷이 바뀌어요. 삥삥삥 바뀌고 그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클릭하면 내가 지금 피팅된 상태에서 사진이 딱 찍혀요. 그럼 그거를 내 친구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내요. 그럼 이게 잘 어울린다 아닌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장바구니 버튼 누르면 이게 옷이 쇼핑백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새로운 쇼핑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매장이 바뀌는 거예요. 매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매장이 굳이 물건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모델하우스처럼 해도 되잖아.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하러 가실 때 분양 같은 거 할 때 그거를 거기서 바로 사갖고 오세요? 아니잖아요. 가서 구경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 가면은 이 그 스마트폰 비슷한 건데 이제 저 없는 거 있잖아요. 전화기는 안 되는 거. 그런 걸 줘요. 들어갈 때. 와이파이 이거 무선 인터넷 다 돼 있고.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은 이 상품 정보 다 있고 경험도 다 해보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반납을 해요. 다 써보죠. 그리고 써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문하면 돼요. 거기서 온라인 주문을 해도 되고. 무슨 말이냐? 매장이 더 이상 거기 있는 물건을 꼭 팔란 법은 없는 거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엮어가지고 새로운 매장의 경험을 만들어줘도 되는 거고 뭔가를 내가 썼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게 된 거고 그렇게 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저기 있는 저 얘기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전에는 어때요?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만들어지니까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광고 또 상품 정보를 얻는 것도 광고 같은 걸 통해서 하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얻죠. 내가 거기에 뭐 참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비자들이 직접 퍼뜨리죠. 그리고 마케터 역할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점점 중요해져요. 점점 강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 용산전자상가에서 옛날에 전자상품을 팔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약간 비속어라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이라서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분들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하면은 딱 보기에 가격 잘 모를 것 같은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예, 가가지고 이제 무슨 워크맨 같은 거 이거 얼만데 되게 좋고 뭐 하면은 대부분 이게 젊은 여자분들이 잘 걸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를 소위 써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니까. 그분들하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사이에 지식 격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지식 격차에 의한 차익 거래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이게 문제인데 지금의 소비자들은 어때요? 안 넘어가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건 몰라도 최소한 가격 비교 사이트 많잖아요, 요즘. 가격 비교 사이트 가서 대충 가격이 얼마 한다는 건 알고 가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식 격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소비자가 점점 힘이 세집니다. 두 번째가 총체적 질 관리에서 총체적 경영 관리다. 이렇게 이게 경영학 용어라서 조금 어려운데 전에는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까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생산성 혁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싸고 질 좋고